안녕하세요. 과거와 달리 현대인들은 노인 부모님을 요양원에 맡기는 선택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가족들이 늘면서 노인 부모님을 일상적으로 돌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양원과 노인들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요양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노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요양원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양로병원에 근무하는 어느 의사의 글과 양로원 쓰레기통에 버려진 어느 어머니의 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누구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고 현재 또는 앞으로 양로원에 부모님을 모시게 될 분들이라면 좀 더 집중하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건 원치 않건 자식이 있건 없건 마누라, 남편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세상 감투를 썼건 못 썼건 잘났건 못났건 많은 분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고려시대에 60세 넘어 쇠약하고 경력을 상실한 노인들은 밥만 축낸다고 해서 모두 자식들의 지게에 실려 산속으로 고려장을 떠났다는 풍속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노인들의 고려장터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자식들에게 떠밀려 그곳에 유배되면 살아서 다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니 그곳 요양원이 고려장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자식들에게 떠밀려가는 곳이다. 자식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다. 산 사람들은 살아야 하니까. 아래 글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어떤 의사가 쓴 글입니다.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나온다. 침대 옆에 바싹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이다. 그 옆에 멀뚱하게 서 있는 남자는 사위일 가능성이 높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일 것이다. 복도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들,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해온 밥이며 반찬이며 죽이라도 떠먹이는 자식은 딸이다. 대개 아들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 앉아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까쳐먹고 이내 사라진다. 아들이 무슨 신주단지라도 되듯이 아들 원하며 금지옥엽 피워놓은 벌을 늙어서 받는 것이다.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는 세상인 것을 그때는 왜 몰랐던가. 요양병원 요양원 오늘도 우리의 미래이다. 수많은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들도 자신이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천만의 희망의 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도 어쩌랴. 내 정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라도 돈 아끼지 말고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보고 보고 싶은 것 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좋은 친구들과 즐겁게 재미있게 살다 가야지. 조금이라도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해 헛되이 보낼 수는 없지 않겠는가? 다음 글은 어느 요양원 쓰레기통에 버려진 어느 어머니의 일기 일부입니다. 미안하구나 아들아. 그저 늙으면 죽어야 하는 것인데 모진 목숨 병든 몸으로 살아 내게 짐이 되는구나. 여기 사는 것으로도 나는 족하다. 그렇게 일찍 내 애비만 여의지 않았더라도 땅 한 평 남겨줄 형편은 되었을 터인데 못나고 못 배운 주변머리로 짐 같은 가난만 물려주었구나. 내 한 입 덜어 내 짐이 가벼울 수 있다면 어지러운 아파트 꼭대기에서 새처럼 갇혀 사느니 친구도 있고 흙도 있는 여기가 그래도 나는 족하다. 내 평생 내 행복 하나만을 바라고 살았거늘
말라 비틀어진 젖꼭지 파고들던 손주 녀석 보고픈 것쯤이야. 마음 한번 삭혀 참고 말지. 혹여 애미 혼자 버려두었다고 마음 다치지 말거라. 내 녀석 착하디 착한 심사로 애미 걱정에 마음 다칠까 걱정이다. 참시 새끼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있으니 애미 걱정일랑은 아예 말고 내 몸 건사나 잘하거라. 살아생전에 내가 가난 떨치고 살아보는 것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행복하거라 아들아. 내 곁에 남아서 짐이 되느니 너 하나 행복할 수만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라도 나는 족하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고려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몇몇 국어사전에는 고려장이란 늙고 쇠약한 부모를 구덩이 속에 산 채로 버려두었다가 버려진 부모가 죽으면 장례를 지내는 고려 때의 풍속이라고 말한다. 흔히 이름 때문에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장례 풍습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실인 듯 알고 있지만 이런 풍습은 없다. 유교와 불교가 이미 정착되어 효와 예 같은 윤리가 중시되던 고려 사회에서 부모를 산 채로 내다버리는 장례 풍습이 발붙일 자리는 전혀 없었다. 그뿐 아니라 효자 효녀와 80세 이상 된 노인들에게 나라에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선물까지 하사했다는 기록도 있다. 또한 고려장이 행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나 유물, 유적은 현재까지 발견된 것이 없다. 고려장이 고려의 장례 풍습이 아닌데도 고려장이라 불리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설화가 사실로 혼동되어 굳어진 것이다. 고려장을 고려 때 실제 있었던 장례 풍습이라고 일반인들이 두루 믿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이다. 미국의 동양학자 윌리엄 그리피스는 일본에 머무르면서 조선에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이런 자가 일본인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은둔의 나라 한군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고려장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다. 일본의 식민사관, 우리나라 사람에게 열등감과 못난 민족이라는 자괴감을 심어주고 세뇌하여 일본에 복종하고 말을 잘 듣는 황국 신민을 만들고자 했던 의도이다. 간악한 일제는 우리나라가 무덤을 만들 때 귀중품도 함께 넣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도굴하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무덤을 파헤칠 때 주로 조선인 인부를 활용했는데 조선인 인부들은 우리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없다고 무덤 속의 귀중품을 꺼내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자 일제는 고려장이란 말로 자기 부모를 버리고 매장한 불효자들의 무덤은 파헤쳐도 죄가 되지 않으니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 없이 마음대로 파헤쳐라 라고 조선인부들을 세뇌시켰던 것이다. 간교하고 간악한 일제의 만행에 우리나라가 천하에 없는 불효자의 나라가 되고 만 것이다. 노인을 버리는 지게라는 제목 아래 고려장을 마치 고려 때 실제 있었던 일처럼 써놓은 전래동화집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심지어는 현행 교과서에도 고려장 이야기가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실려 있다. 고려장은 일본이 만들어낸 날조된 역사로 이는 일제가 조선 문화재를 도굴하려 만들어낸 용어이다. 왜곡된 역사는 바로 알고 고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